얼른 하고 쉬는 게 낫잖아. 문제를 엄마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집중했을 때와 집중 못했을 때 점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다 잘하는데 내가 이걸 왜 계속 하고 있어야 되지?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 끝나고 나면 노는 게 목표가 돼 있잖아요. 공부는 의무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글이 어떤 뜻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엄빠가 나 미자라서 절대 안 된다고 함. 그리고 동생하고 싸운 것 때문에 아직도 혼남. 내 동생은 옆에서 피코 중. 낄끼빠빠라고 한 소리 해줌. 앞만 봐도 엄빠는 내 동생 최애. 나는 차애. 읽으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좀 알아들으셨나요? 오늘의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요, 수다학을 꽉 채워주실 수다학 가족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리 씨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그맨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네. 우리 대한민국을 또 대표한 우리 진행자께서 네.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하네요. 그렇죠. 아니, 저도 네.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엄빠 정도는 엄마와 아빠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저도 그 정도로 유추했는데 네. 미자, 미자가 뭐예요, 미자? 제 첫사랑. 뭐 그런 건지 미자는 뭘 것 같으세요? 미성년자 줄임말? 오,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네. 최애차에 알아듣게요. 최애차에. 최애차에 그거 무슨 한자어. 아, 한자어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 최애차에. 그래 그 그럴 수 정도는 있을 알 것 같아요. 오. 김희진 선생님은요? 저는 뭐 피코, 뭐 코피 터지게 공부했다. 뭐 낄낄 빠빠, 뭐 네. 낄낄대고 웃어라, 뭐 그렇지 않을까요? 했는데 전혀 모르겠네요. 우리 선생님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왜냐면 초등학생들하고 제일 그러니까요. 가까이 항상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 근데- 김세식 선생님은 왠지 다 알아들으시는 눈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서 아, 참 어이가 없네 이러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다 알지는 못하고요. 네. 이제 몇 개는 좀 이제 학생들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말줄임표 정말요? 표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말씀대로 미자는 미성년자 그리고 피코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래서 뭐 이 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동생이 피코한다는 거는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이런 거군요. 낄끼빠빠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래요. 낄끼빠빠.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그거 비슷한 거 알아요. 안물안굼. 그건 뭐예요?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안물안굼. 네,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전차스, 전차스가 뭐예요? 전자파 차단 스티커. 그다음에 장미단추. 장거리에선 미녀인데 단거리에선 추녀다. 그래가지고 슬프다. 장미단추야.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을 자꾸 줄여서 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희진 선생님. 그 이유는 그냥 조금 더 자극적인 걸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뭐 왕조와 짱조와 그렇죠. 캡조와 뭐 요 정도의 그 어구로 최고의 기분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요즘엔 뭐 캐짜증, 핵노잼 맞아요. 이런 거 못 있잖아요.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알아듣는데도 좀 불쾌한 뭔가 너무 강렬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화학 조미료가 가득한 걸 한 모금 꽉 먹은 것 먹은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줄임말까지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흘러가서 네. 사실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언어 표현에서도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아이들이 좀 자극적인 거를 자꾸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모범생 같은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민성원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자가 복잡하니까 약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요즘 아이들은 완전한 한자를 모른다.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뭐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네. 줄이면 일일신, 이거 일일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이가 먹을수록 줄여가고 싶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것처럼 네. 어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 걔네들한테 익숙해지고 나면 걔네들이 또 어른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한 말들을 만들 거고 우리 때는 그 디지털 문화가 없어서 네. 손으로 편지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보낼 이유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톡이나 문자 갖고 여럿이 얘기해야 되는데 충분한 문자를 보내려고 그러면 벌써 2페이지 지나간 다음에 자기 문자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최단 시간 내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디지털 문화의 또 안 좋은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선생님이 예로 일신, 우일신 들으셨을 때는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그걸 줄임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일일신? 저희하고 너무 격이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낄끼 드네요. 빠빠 정도만 알아도 충분한데. 저는 오늘 오프닝에서는 낄끼빠빠를 외운 걸로 네 우리 집 아이하고 옥덜매 있었잖아요, 옥덜매. 아 그렇다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야죠. 일신, 우일신은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옥덜매. 근데 저희가 수학에서 아이들이 하는 가장 큰 그 수학의 고민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서술형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바른 국어 습관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 서술형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수학 성적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자, 오늘도 저희 수다학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은 서울시 양천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주인공의 집 거실인데요. 책장 가득 빼곡한 책들과 레고로 만든 로봇들이 눈에 띄네요. 최성우 엄마 정근정입니다. 성우 엄마는 과연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아주셨을까요? 지금 시간 봐. 얼마 됐어? 몇 분 됐어? 뭐 이제 지금 하면은 조금 하다가 뭐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다. 뭐 조금 앉았다가 무슨 화장실이 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다가 막 한두 시간까지 막 이렇게 질질 늘어지니까 좀 이렇게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했을 때와 집중 못했을 때 이 차이가 점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안 시키자니 또 그렇고 남자이니까 또 너무 많이 시키면 지루해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집중 시간이 짧다는 성우. 공부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우는 누나방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문제집이 참 많네요.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긴 한데 가지 수는 많은데 각각 풀어야 되는 건 이렇게 종류별로 한 장씩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양을 보고서 먼저 좀 진료하고 문제 수가 많네요, 일단. 엄마들은 대체로 안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중을 잘했을 때는 거의 연산도 틀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집중을 못했고 그랬을 땐 하기 싫을 때나 이럴 때 단순 계산을 시키면 그러면 좀 오답률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런 건 그냥 단순 계산이라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집중도가 확 떨어지면 저렇게 다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네요.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부분을 다시 고치라고 하면 또 제대로 다 고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집중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단순 문제보다 정답률이 더 높거든요. 아이 보고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면 제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맞추거든요. 채점을 해보고 나면은 아이가 풀기 싫었구나, 뭐 아이가 집중을 잘했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집중도에 따라 학습 능력이 달라지는 성우. 문제는 집중력이 늘 높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습관이 들어져서 이제는 제가 무슨 옆에 있지 않아도 무슨 보상 뭐 조건을 내걸지 않아도 아이가 좀 하루 할당량은 스스로 하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성우를 향한 엄마의 바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3학년 최성우 학생입니다. 어머님이 성우 때문에 갖고 계시는 고민은요. 일단 책상에 앉힐 때까지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린다는 걸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않을 때에 좀 성적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아이가 하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하는 건 좀 어렵죠.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렵죠. 일단은 그 어머니가 바라는 건 책상에 좀 오래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요 얘기잖아요. 시키기 전에 앉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헬스 해보셨으니까 우리 민 선생님 아실 거예요. 스쿼트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하체 네. 운동. 그걸 한 100개 정도 하고 나면은 다리가 아파서라도 의자에 오래 앉게 돼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군요.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아. 상태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체도 튼튼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책상에도 오래 앉고. 네. 오늘 끝날까요? 해결된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앉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직 저희가 뭐 성우를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어머님께서 문제집을 이렇게 부채처럼 펴놓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여기 한 장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그렇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문항수를 세본 결과 120문항이었어요. 하루에 풀어야 되는 게. 근데 저는 얘기만 들어도 120문항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김진 선생님? 그 연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문항수로 세면 이제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이가 잘 소화시킨다면야 하루에 다행이지만. 120문항 정도도 저는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단 지금 이 성우 같은 경우는 그 120문항 안에 중복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집을 활용하잖아요. 같은 단원일 거고 그 내의 문제들은 숫자만 바꾼 같은 유형 비슷한 문제가 많을 것이거든요. 오히려 실력 향상은 안 되고 흥미만 잃고 더 지루하고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서 어머니께서 문항 수에 집착하실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중복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 아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얘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는데 집중을 안 해서 틀린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성우의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않을 때 틀리는 것과 이 문제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는데 틀리진 않겠죠. 예, 보통 이제 어머님인데 실수를 많이 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아는데 틀렸다 하고 할 때는 그 배경에는 그 사실 개념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성우의 경우에는 연산이 잘하고 아까 보니까 거의 다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에게 이 반복된 거 못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못한 아이들에도 적당한 양을 조절해야 되겠지만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지루한 과정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다 잘하는데 내가 이걸 왜 계속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이 성우를 지도한다면 저는 약간 문제 수는 줄이고 난이도를 좀 있는 문제 몇 개를 더 높여서. 섞는 게 그 아이에겐 적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아직 네. 뭐 정확히 성우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차에서 네. 좋아하는 노래들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듣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것만 계속 듣잖아요. 나중에 지겹죠. 지겨워요. 아니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게임을 봐요. 게임을 맨날 스테이지 1에서 계속 있으면 그 게임이 재밌겠어요? 스테이지 1을 깨면 2로 가고 3로 그쵸. 가고 이게 맞아, 할 맞아, 맛이 맞아.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는 걸 틀리진 않겠죠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는 다 틀리고 나중에 문제집으로 이제 정답을 확인하고 나서는 아 그랬지 하고 다 맞는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게 이 아이가 처음에 풀었을 때는 정보가 없었거든요. 틀렸지만 이미 답안지를 봤기 때문에 정보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해가 된 거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도 높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가능성을 봐야 다 되겠네요. 봐야겠네요. 일단 어머님의 고민은 그겁니다. 수학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하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않을 때 너무나 실력 차이가 난다라는 거였는데 왜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지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또 그 실험을 또 해봤잖아요. 네,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됐죠, 선생님? 일단 이 아이의 인지능력 검사하고요. 인지능력 검사에서 다소 집중력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추가 정밀 집중력 검사까지 같이 네. 해봤어요. 인지능력 검사한 걸 보면 일단 강점 지능은 그 추론 능력이 강점 지능이었고요. 그다음에 약점 지능은
집중력하고 속도, 네. 그다음에 역시 집중력에 좀 연산이 약점 능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밀 집중력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청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우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시각적 집중력이 안 좋은 상태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산만하다. 그런데 그것도 초기에는 집중력이 있다가 후반부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되게 단순해요. 검사가 삼각형을 딱 보여주면은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돼요. 네.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나와도 누르면 안 돼요. 삼각형만 눌러야 돼요. 이걸 20분 동안 진행합니다. 그러면 집중력 좋은 아이들은 20분 동안 그걸 계속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삼각형이 나왔는데도 안 누르는 거예요. 놓치는 거죠. 아, 정말요? 왜?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초반부엔 그게 없다가 후반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멍한 거거든요. 딴 생각이 잠깐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멍한 애들을 학교에서 놓치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듣고 있는 줄 알죠. 네, 이러고서 선생님들은. 고개 듣고 끄덕끄덕 거려요, 이렇게. 차분하게 끄덕거립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집에 다 놔두고 냉장고 생각나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안 그래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수학을 할 때만 이러기 때문에 애가 예스라고 얘기하는 게 예스가 네. 아닐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걸 엄마가 생각하셔야 돼요. 네. 김재식 선생님은 어떤 아니, 해결책을? 수업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네. 도대체 우리 반에 몇 명이나 그러고 있나? 우리 반에 그 아이가. 그러니까 문제 푼 걸 보니까 성우가 기본적인 재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앞에 좀 맞았는 걸 보면 연산 능력도 완전히 없진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약간 관심도나 흥미도가 이제 뚝 떨어지는 순간에서는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아까 본 대로 뭐 이게 말씀하신 멍 때리고 뭐 이런 순간들이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학습 동기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네. 제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든가 이런 지속성들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나중에 찾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습 계획을 좀 세우게 하면 어떨까, 성우가 직접. 네. 그러니까 만들어준 걸 하는 게 아니라 성우야, 너가 한번 계획을 세워봐서 그걸 한번 실천해봐라.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이렇게 짧게 한 번이라도 해보면 성우는 초반에 집중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도 분명히 어느 정도 성과가 있거든요. 그걸 네.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5분 혹은 10분 더 늘려서 조금씩 집중하는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학습 목표를 좀 만들어서 네. 아이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그리고 또 중간중간 그렇게 자꾸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가 멍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좀 한번 좀 눈여겨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성우를 직접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느지막한 오후, 듬직한 뒤태 소유자. 성우가 레고를 조립하고 있네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물조물. 여자들을 가는 길이랑 남자들을 가는 길. 레고 놀이에 푹 빠진 초등학교 3학년 성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부방보다는 거실에서 생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성우야, 이제 30분 됐는데. 숙제를 이제 하지 않을까? 최성우. 야, 숙제하라고 하니까 TV를 다시 틀은 거 뭐야? 빨리. 성우야 하고 부르면 알았어 하고서 근데 바로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 그 쉬는 시간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레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좀 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딱 끊기지가 않잖아요. 그럼 잠깐만 요거까지만 하고 요거까지만 보고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이렇게. 엄마에게 안겨 칭얼대는 성우. 에이구, 정말 하기 싫은가 봐요. 아이고, 저럴 땐 또 완전 애기네요. 얼른 가서 해, 이제. 30분 하고 10분 쉬어. 엄마의 성화에 결국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미련이 많이 남죠.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왔지만 성우는 온통 놀 생각뿐. 어쨌거나 뭐 책상 앞에는 앉았어요. 아까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까 TV 볼 때랑 너무 다른데요. 뭐 출연자 중에 저 카메라 만지는 아이 처음 봤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공부를 시작하는 성우. 오늘도 120개 이상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시작부터 걱정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굉장히 쭉쭉 풀어 나가는데요. 아니죠. 지금 그 세 문제째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학습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의자가 되게 낮은 건가? 나 했거든요. 삐딱하게 앉아. 삐딱하게 앉아서 그런 거죠? 딴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짜 딴 생각하고 있네. 심지어 이거 지금 2배속으로 저희가 빨리 돌린 거예요. 카메라를 향해 인사까지 하는 성우. 갑자기 안녕. 성우의 집중 시간을 아는 엄마, 문 앞을 지나가며 상태를 살피는데요. 역시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결국 엄마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성우. 자세가 지켜보고 있다. 달라졌어요. 자세가. 엄마가 딱 오니까. 어느 정도 했나 방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숙제도 거의 돼 있는 게 없고 이게 멍 때리고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율에 맡겼다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옆에 가서 좀 앉아 있는 편이에요. 잠깐만 뭐 하는데 그럴 때 갑자기 엄마가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저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공부할 때 집중도 안 되고 부담돼가지고 없을 때가 더 좋은데. 지금은 꿀 같은 휴식 시간. 성아, 일로 와봐. 잠깐 휴식 시간 즐기나 봐요. 잠깐 휴식인데 엄마가 또 부르는 거 보니까 이제 이제 좀 쉬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남은 거 나머지 얼른 하고 쉬는 게 낫잖아. 형 저거 남은 거 저거 하고서 그러면은 엄마랑 가자 내려가자. 그러면 그거 딱 한 장만 하고 뭐 없어? 아니 그럼 그 문제 해결 그거 벌써 엄마랑 같이 들어가 보자. 굉장히 좀 어리광을 많이 부리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왔거든요. 직장인들한테 월요일 아침에 온 거예요. 그렇죠. 엄마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아이고 하기 싫어라. 겨우겨우 그냥. 이것만 하면 이제 쉴 수 있다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짜증 날 때. 그럼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짜증을 억누르고 그냥 계속 문제를 풀게 되니까 잘 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 엄마와 함께 앉았습니다. 똑바로 다 읽은 것이 문제? 얼마나 틀렸는지를 살펴보면 성우가 오늘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데요. 표정이 썩 밝지 않은 성우. 오늘은 꽤나 많이 틀렸나 봐요. 지금 큰 분수부터 차례대로 쓰라고 했잖아. 여기서 제일 큰 분수가 뭐니 그럼 결국은. 그래. 여기서 이게 세 번째래. 그럼 여기 두 번째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은 게 이 중에 어떤 거야? 그래. 이제 아이가 채점을 했을 때 틀렸을 때 처음부터 제가 같이 풀어주진 않고요. 한번 읽어봐. 그러면 소리내서 읽다가 왜 이랬지? 하면서 바로 이렇게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분명히 집중을 안 했을 때예요. 만약에 그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 하면은 좀 그때는 제가 이제 풀어주죠. 수학 공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성우에겐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냥 가장 그 놀라웠던 거는 정말 민성원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가 멍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멍 때리는 모습을 네. 보면서 이 친구는 앞으로 크게 될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류인력을 찾아냈잖아요. 네. 그것처럼 뭔가 이 멍 때리고 있을 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수학을 못하지만 한 20, 30년 뒤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네. 사실 뭐 뉴턴은 보고 있었겠죠.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우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미안해 성우를 좀 성우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2배속으로 막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이게 정지 화면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저 화면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민성원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일희 씨 말대로 이게 멍할 때 창의력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역시 뭘 우리- 하다가 멍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멍할 때. 아. 그러니까 가만히 멍하는 거 알파파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뇌파가 안정되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나는 건데 뭘 하다 멍하면서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기하고 인지적인 능력이 합성된 것 같아요. 동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인지적인 능력도. 그래서 시작할 때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시작할 때 뭐 하기 싫었던 거는 동기 문제고 하다가 이제 중단되는 게 이제 집중력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이 아이의 그 패턴을 보면 이제 공부 끝나고 나면 노는 게 목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는 게 노는 목표고 공부는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어떻게든지 때우는 거고. 그러니까 30분 공부해야 되면 아직도 5분밖에 안 지났다. 아직 10분 지났다. 아직도 20분이나 남았다. 근데 노는 시간 20분은 벌써 7분 지났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이쪽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전략을 잘못 짠 게 휴식이라는 말이 쓰잖아요. 휴식. 네. 휴식이라는 것은 쓰는 것을 안 쓰는 걸 휴식이라고 그래요. 운동선수의 휴식은 책 읽는 걸 거예요. 운동하다 힘드니까 책 읽는. 공부하는 사람의 휴식은 가까이서 걷는 거예요. 네. 그냥 눈하고 머리를 썼으면 눈하고 머리가 아닌 다리나 팔을 쓰면 휴식인데 이 아이의 휴식을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앞에서 또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중에 계속 눈하고 머리를 썼는데 컴퓨터 앞에서 눈하고 머리를 또 쓰죠. 그리고 공부하러 또 가면 눈하고 머리를 또 쓰죠. 하루 종일 눈하고 머리를 쓰니까 휴식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휴식은 그럼 진정한 없다는 휴식은 거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아, 공부 시간에 쉬는 이거 거예요. 멍 그러니까? 해줘야지 나중에 게임을 집중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거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중고등학생들 새벽에 게임하고 학교 가서 잔다면서요. 쉬어주죠. 쉬는 거잖아요. 김세지 선생님께서는 아까 예측하신 모습하고 우리 성우의 모습이 좀 얼마나 닮아 예, 있나요? 많이 겹치긴 하네요. 예, 그리고 또 수업에서의 장면이 떠오르네요. 말씀하신 분에서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눈빛이. 밤에 게임했구나. 뭐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하고 민쌤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본다면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의 집중력이라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라면 네. 뭐 보통 학생들의 어떤 집중력과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어머님이 아마도 이런 신청을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 좀 더 심하다면 지금 본 거보다는 좀 더 심하다면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집 푼 내용 이런 거 화면 본 것만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 아이는 내재된 능력은 분명히 있다. 네. 예, 그럼 그걸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 이게 저는 또 포인트로 보거든요. 역시 동기. 예.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이 호기심 많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관심을 돌려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건데 요새는 사실 이런 교구들도 많고 또 과학, 예, 수학과 관련된 네. 과학. 뭐 로봇 교구, 뭐 수학 지원관 종류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다르게 관심을 펼쳐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세상을 한 번씩 열어주는 게 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저도 이 아이가 집중력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3학년을 지도해본 교사로서 저렇게 지루한 시간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게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문제는 이 아이가 그 엄마하고 휴식 시간과 거기 공부 시간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패턴을 만들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아까 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멍하니 있었던 것은 이 시간을 때워야지만 10분의 보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진짜 시간을 때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멍한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게 자기는 1분 같은 거예요. 되게 짧은 거예요. 적응해졌는데 그래서 나는 맨날 공부했는데 잠깐 쉴 때마다 귀신같이 엄마가 온다는 거. 얘는 늘 멍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상하게도 1분밖에 안 됐는데 나를 찾아온 거거든요. 깜짝 화들짝 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휴식을 되찾기 위해서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네. 엄마가 생각하는 공부 시간 양이 엄마는 1시간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일일 시간표를 함께 볼 텐데요. 요즘 아이들이 좀 늦게 자긴 하는군요. 11시에 성우가 11시에 잠이 들고요. 학교 다녀와서 자유시간 잠깐 갖고 피아노 학원, 자유시간, 수학학원, 저녁 식사 후에 수학 숙제를 합니다. 1시간 한 반 정도를 하는군요. 근데 늦게 자는 이유가 공부는 아니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김희진 선생님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고 수학 숙제를 한다고 했고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수학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면 학습량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수학 하나로는 많은 편이죠. 그쵸? 매일이니까. 네. 그리고 저 수학 숙제라는 게 학원 숙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학원에서 있었던 활동의 연장선인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민 선생님께서 아이가 원 없이 하도록 이제 시간을 주고 이제 그다음에 집중력을 늘리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그 야밤에 자기 직전에 그 TV 시청 시간 있죠. 이게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른 시간표의 내역이거든요. 요렇게 밤중에 자기 전까지 1시간 반 이상을 밤에 TV 시청하는 아이들은 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할당량 끝냈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 해. 저희가 얘기했던 정말 너 놀고 싶은 만큼 놀아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잠을 쪼개가면서 TV 시청을 하는 거죠. 정말 하품이 나와서 눈이 감기는 순간까지 TV를 보다가 잠이 드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했을 때 애가 덜커덕 바닥에 주저앉잖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수업 시간에 분명히 5교시 때는 잠이 올 겁니다. 네. 이 아니, 아침도 친구는. 8시 10분에 일어나서 8시 30분에 학교 학교를 가는 가잖아요. 거야. 그럼 네. 20분에 씻고 밥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아침밥 못 먹고 오전 수업 잘못 들을 가능성도 있어요. 중간에 한참 공부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이렇게 끌려 들어갈 때 참 너무 그 공부하고 중간에 쉬고 다시 공부할 때 이런 거 쉬는 시간이 공부 시간하고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짧게 주는 거는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누구나 다 불만사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하고 우리 성우가 지내는 모습 보면서 혹시 어머님한테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건 보이지 제가 않으셨나요? 지금 정확히 기억했는데 휴식 시간 계속 연결되고 공부 시간 연결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부하려고 그러면 농구에 대한 잔상이 남아요. 그 잔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다음에 그거를 재밌는 걸 두고서 일로 왔기 때문에 그 섭섭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없어지는데 한 또 5분, 10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 집중력은 제가 보기가 20분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30분 정도가 평균이에요. 근데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분 공부하고 나면 또 집중력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쭉 30분만 하면은 또 놀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설레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30분 앉아있어 봤자 10분 한 거예요, 10분.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그죠? 10분 그거 남네요. 뒤에 다 빼고 나면.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가 이 아이한테 시간으로 통제를 하지 말고요. 오늘 한 뭐 40문제 풀어야 되거나 50문제, 100문제 풀어야 되면 120문제 풀어야 120문제 되잖아요. 풀어야 예. 되면 적절한 수준으로 한 90문제로 잘라주고 네. 90문제를 풀고 나면 통으로 2시간을 놀게 하는 게 차라리 오늘 다 했으니까 놀아라지 하고 놀면 앞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얘하고 씨름하느니 190문제 다 풀었고 다 맞았으니 이제부터 1시간을 통으로 놀아라 그러면 잔상이란 게 안 남잖아요. 그래 어머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아이가 집중을 잘 안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그 해답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성우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실수가 진짜 실수인 경우와 집중력인 경우 실력은 있어 보입니다. 계산을 할 줄 알아요, 분명히. 할 줄 아는데 네, 말씀대로 집중력이 쭉 떨어지는 순간 이건 이제 내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외계인이에요. 외계가 갑자기 소통을 네. 하면서 아이가 잠깐에 이렇게 실력이 뚝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저 거라고. 같으면은 사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보상 효과를 네. 단기적으로는 이 보상 효과가 좀 효과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 잘하면 제한 시간 내에 네가 이걸 다 네. 끝내면 레고를 하게 뭐 해주겠다. 해준다라든가 뭐 선물을 뭐 자전거를 사준다든가 네. 뭐 용돈을 조금 더 준다든가 이런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얼핏 봐도 어머니가 여러 가지 보상을 좀 제시하시는 듯한 느낌이 좀 보상 들었어요. 플랜이 그 웬만한 그 보험회사 거보다 좀 아닌 것 같아요. 보상 플랜이 아주 잘 나왔어요. 원금 보장되나요? 아니 사실 우리 이리 씨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좀 스마트하잖아요. 보상 플랜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우 같은 아이한테는 어떤 보상이 좀 좋을 것 같다. 일단은 그 성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나이 때는 이제 그 가수보다도 개그맨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우가 이번에 그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제 대형 브로마이드를 선물로 주면 수학에 대한 다시 호기심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웃어도 되나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형 브로마이드가 몇 주 있다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눈 이렇게 크게 그리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수염 그리고 그려가지고 반창고 되게. 수염 이렇게 해서. 근데 아니면 거기 진짜 외국에 레고 좋아하니까
뭐 레고 박물관 같은데 같이 가자. 뭐 외국까지 이런 거 어때요? 가나요? 국내에 혹시 있나요? 없어요. 네, 외국 못 갑니다. 민성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과 관련해서. 예, 즉각적 보상이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보상을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한테는 즉각적 보상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학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즉각적 보상을 아까처럼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로 해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아이가 가장 원하는 레고를 사진을 딱 찍어놓고 스티커를 2장을 줘서 그걸 다 붙이고 나면 레고를 사주는 식으로. 네.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기말 시험을 잘 보면은 뭘 사주겠다는 전혀 안 통해요. 그거는 내재적 너무 동기가 멀어요. 네, 내재적 동기가 강한 애들은 기말고사까지 1달, 2달을 계획 플랜을 짜는데 얘는 당장의 기쁨이 없으면 못 하는데 그렇다고 당장에 뭐 먹을 걸 계속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스티커가 되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인 게 이렇게 보상의 효과인 것 같아요. 엄마가 보상을 제시하는 이유는 아이가 앉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인데 이 아이가 돌아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답시고 앉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의 효과는 나타나는데 실력이 안 길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이런 보상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효과 없는 활동을 이런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정말 보상을 뭘 위해서 보상을 하는 건지 정말 그렇죠.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기도 효과가 하네요. 하나도 없는 것을 앉아만 있는 거, 그냥 멍하니 시간 그러니까 때우는 거.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문제를 다 풀었을 때만 스티커를 주는 거죠. 그냥 앉아만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통제할 때 처음에 시간으로 통제하거든요.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 몇 시간을 했으면 뭐예요? 문제 5문제 풀었는데. 그렇죠. 집중을 얼마나 했냐 그다음에 문제죠. 하는 게 몇 문제 풀었어. 그다음에 하는 게 질까지 들어가요. 네. 푼 것 중에 얼마큼 이해했어.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항상 테스트가 있어서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그게 진정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을 풀었을 때 제안을 색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가 한 장을 풀었을 때 전부 다 1번부터 마지막까지 다 맞으면 넌 자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집중해서 그거 풀거든요. 치밀하면 네. 가혹하다. 이거 감아줘야지. 엄마가 집중력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을 때는 잘한다. 없을 땐 못한다. 그래서 집중력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우 같은 경우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원칙이 무너져서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조차도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종이에다가 항상 원칙을 정해놓는 거죠.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행동을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연장될 수 있어서 네.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도 성적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요게 100% 동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양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양을 예, 줄여야죠. 우선은 연산 이게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짝수만 푼다든지 뭐 홀수만 푼다든지 이런 방법들 해서 조금 양을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좀 티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엄마가 이제 내가 날 좀 너 이렇게 이해해 주는구나. 줄여줬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내재적인 동기를 즉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좀 독서 교육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간접 경험을 해줘야 되고 요새는 뭐 체험 교육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독서 교육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좀 때때로 이렇게 사주는 것도 사실 효과가 있다고. 동기가 많이 있으면 돼요. 집중이 생기니까. 네. 어쨌든 본인이 집중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잘하는데 집중하지 않을 때는 좀 흐트러진 모습을 많이 보여서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고요. 공부하러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을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정말 수학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학 전문가들께서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성우를 위해서 주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꼭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통 큰 보상입니다. 자잘한 보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통 큰 보상을 한번 해줄 때 확실하게 엄마가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박수를 쳐라. 다시 말하면 집중력을 연장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간에 환기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한 문제 풀 때마다 긍정적 성취 경험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는 거죠. 풀었다. 한 문제 풀 때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도 했다를 소리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집중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공부는 양보다 질입니다. 밀도 있는 학습을 하면 사실은 수학적인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수준을 좀 더 높여주면 아이가 분명히 수학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 방 또 기대가 되네요. 저의 결정적 한 방은 밖에서 뛰어 놀아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아이가 뭔가 에너지가 넘치기는 하는 것 같고요. 남자아이가 집에서 TV 보고 또 학원 가는 것도 피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열심히 뛰놀고 나면 네. 집에서는 조금 착실하게 공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스쿼트보다는 봐요. 그래요. 스쿼트보다는 운동을 낫죠. 열심히 하면 아마 잠자는 시간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성우를 위한 저희의 결정적 한 방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통 큰 보상, 박수를 쳐라, 양보다 질, 밖에서 뛰어놀아라. 자, 우리 성우가요,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실천해서 정말 어머님의 바람대로 집중력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집중력 때문에 놓쳤던 그런 문제들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다하기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이의 수학 때문에 늘 고민이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선생님들의 속 시원한 해결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하고 쉬는 게 낫죠. 문제가 엄마 많이 바뀔 수도 있어. 집중했을 때와 집중 못했을 때 점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오늘 고민은요, 모든 엄마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내 아이를 공부하는데 책상 앞까지 끌어서 앉힐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즐겁게 수학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먼저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는 아이들, 몸을 패패 꼬는 아이들, 진짜 그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습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오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일처럼 느껴지고 힘든 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보드판을 붙이고 서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말로 이야기를 그렇죠. 놀면서 노래하듯이 해도 되고요. 조금 수학 공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시선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수학 공부에 대한 패턴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상에 딱 앉자마자 뭐 풀고 어떻게 시작돼서 무슨 과정을 거쳐서 나는 어떻게 한다가 딱딱 그 단계별로 체계화가 되어 있으면 습관처럼 돼서 네. 아이들이 잘 하거든요. 근데 그 습관화 되어 있는 단계가 안 돼 있고 그냥 문제집 풀어, 몇 장 풀어, 뭐 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채로운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제공하면 뭘 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고학년들은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엄마의 기술, 아이를 책상 앞에 고분고분, 이런 표현은 좀 그런가요? 어쨌든 좀 이렇게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앉힐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엄마만의 스킬? 어떤 게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고민고민 앉을기는 좀 어렵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런 어떤 필요성을 안다는 건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이 가능할까요? 않죠. 이건 네.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저 정도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심하면 좀 대책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애가 딱 기계적으로 딱딱딱 그냥 가서 딱 공부하고 딱딱딱 가서 무서울 것 같아.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은 이상해요. 보면 너무 잘하는 것도 이상하고 네. 사실 너무 못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앉게 만드는 것은 얘가 어쨌든 하고 싶어야 앉는 거니까 엄마가 시킨다고 안 가요.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게 어렵죠. 사실. 그거는 이제 아이마다 또 예. 엄마마다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네. 그런 또 아이들 위해서 여기서 굉장히 또 특이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왜냐면 있어요. 우리가 그 승용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요. 네. 사고가 났을 때 튀어나가지 말라고. 그렇죠. 네. 우리 의자에도
책상 그 의자에도 이제 앉아벨트. 하고 애가 1시간이 지나야 이게 풀리는 앉아벨트를 해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이게 습관이 되면. 그거 괜찮다, 괜찮지 진짜. 않아? 못 네. 움직이는 거 일단은 1시간 동안은. 그거 마음에 들어야죠. 저는 앉아벨트 하니까 제 고등학교 때 동기가 생각나는데 걔 독서실 가보면 앞에 적어놨어요. 졸면 죽는다. 그다음에 졸는 걸 방지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앞정을 이렇게 쫙 깔아놓은 거예요. 오, 책상 위에. 네, 그러다가 그리고 진짜로 졸면? 가끔씩 팔로 이렇게 하다가 앞정을 대고 소리를 막 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야.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앞정을 이렇게 치워놓고 그리고- 저쪽에 모아놓고 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앉아벨트도 벨트 찬 상태에서 얼마든지 졸 수 때문에. 그래요. 벨트를 찼다고 집중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말 자발적인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는 건데 오늘 집중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집중력 중에서도 특별히 수학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연구소에서 뭐 검사를 해도 다른 과목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엄마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수학을 할 때 실수, 수학을 할 때 집중력 집중력? 문제만 상담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학하는 전문가들이 수학에 대한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다만 부모님들이 잘 못 쓸 뿐이에요. 수학만 굉장한 많은 반복을 시키거든요. 다른 과목은 그렇게 많은 반복을 안 해요. 여기서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반복 수준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만 같은 학년의 난이도가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한테 맞는 난이도를 찾아주셔야 돼요. 수학만 여러 가지 교구제들이 나와 있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교구제를 썼을 때 우리 아이한테 흥미가 있을지도 받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만 명확한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가 공부를 한 다음에 얼만큼의 성취도가 있는지 다른 과목은 그렇게 평가 안 해도 차근차근 올라가거든요. 수학은 평가가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배운 듯 다 사라지고 마니까 난이도, 양, 교구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집중력은 좋아집니다. 네. 김진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그 새벽 그 향을 맡으면서 그 책을 하면 정말 어젯밤엔 졸면서 안 풀렸던 수학 문제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그때 아껴뒀다가 제가 해결을 했어요. 아이들마다 자신만이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자기 패턴에 맞는 흐름에 맞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습 공부를 했을 때 결과가 좋은 시간대가 네. 있어요, 늘. 그래서 그 시간대도 찾으시고 각 단원별로 아이의 수준을 파악해서 이 단원은 잘한다, 이 유형은 잘한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거, 이 유형은 자꾸 틀리네, 떨어지냐면 한 단계 낮은 맞춰서. 것을 제공을 해서 맞춤형으로 줘야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받아야지 집중도 하고 푸는 거지. 아무리 집중력이 뛰어난 애도 그냥 붙어 앉아만 있을 뿐이지 그걸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결 방법을 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경우에는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 실수만 안 했으면 얘는 점수가 잘 나올 텐데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수학에 있어서만 유독 이렇게 실수에 관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 선수들 슛 때려서 안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축구 관두거나 축구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더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유독 수학만 자꾸 너 그것도 못해. 정말 그렇네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수학을 배우니까 애들이 좀 거부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실수 이제 고등학교 저는 교사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실수했어요. 면밀히 보면 실력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얘가 진짜 실수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지금 부족해서 개념이 부족한 건지 그리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에서는 뭐 분수 방정식 무형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건데 그런 건 빼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뭐 근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데 4개인데 뭐 5개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실수가 반복된다면 옆에 무형근 주의 이런 걸 좀 써놓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분석할 수 있다면 이미 잘하네요. 이미 잘하는 거죠. 이미 그럼요. 실수하지 않는 거죠. 그럼요. 그런 것까지 자기가 이런 장치까지 해줄 수 있냐면 네. 너무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제 그걸 따라서 하는 아이들은 조금씩 바뀌어요. 네. 그런데 단번에는 안 바뀌죠. 꽤 많은 시간과 이런 공을 들여야 그동안에 안 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왜 유독 수학에서만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할까? 근데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뭐 영어도 얼마든지 틀리면서 하고 국어도 얼마든지 틀리면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저도 실수해서 좋은 결과가 많았어요. 오히려 그 실력으로 푸는 거는 틀렸는데 실수로 했던 게 더 정답이 많이 맞췄고 그래서 실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말 값진 실수를 하셨네요. 네. 그 13점이 다 실수였다는 뭐 이런. 네. 실수도 많이 도움이 됐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성우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보상을 정말 얼만큼 해줘야 되는지, 보상의 효과를 얼마만큼 기대해야 되는지.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게 과연 몇 살 정도의 아이까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족 지연 능력, 지금 하고 싶은 걸 참는 능력, 네. 그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그 자기 계획 능력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장기 보상이 정말 좋아요. 장기 보상을 하는 게 좋은데 불행히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심지어 대학생도 어른도 이 만족 보상 능력이나 자기 조절 능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즉각 보상만 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다 못해 제 와이프도 제가 뭘 잘하면 이게 사탕 같은 거 주거든요. 그러면 이 별게 아니어도 받으면 괜히 좋잖아요. 커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커서.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시동을 거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즉각 보상이 장기 보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아, 네. 우리 민 선생님은 가끔 사탕도 좀 사다 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사탕 하나에 좋아하실 줄 몰랐거든요. 어쩐지 오늘 분장실에 뭐 사탕 이만큼 있길래 그게 뭔가 했더니. 실제로 정말 효과가 좋아요. 아, 정말요? 고등학생들도 좋아요. 아. 그거 하나에 팍 달려들고. 네. 뭐 끝으로 우리 김희진 선생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보상을 통해서 어머니가 조절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좋은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떤 효과, 보상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교사 네.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너를 위해서 하는데 뭐. 심지어는 선생님한테 와서 협상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말도 걔는 안 그게 돼요. 일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빨리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최대한 어머니께서 조금씩 줄이는 방향을 그렇죠.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세치 선생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아이가 스스로 책상에 앉게 하려면 아이가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좀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면 어느 순간 아이가 나 이거 재밌어 하면서 달려들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때 자꾸 강화해주고 한마디 더 칭찬해준다면 이런 우려들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공부의 주체는 아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참 많이 하는데요. 공부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즐겁기 위해서, 네가 편하기 위해서, 네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늘 항상 얘기를 해주면 그 진짜 책상 앞까지 가는 그 거리가 엄마가 데려다 줘야 되는 거리가 아니라 아이가 정말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수다학은요 다음 주에도 더 멋진 솔루션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